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해졌는지가 관건인데 8년이 지난 지금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은 어떨까요? 조희원 기자가 후쿠시마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0km 떨어진 인근의 한 마을. 도로에는 내리지 말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고가 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 마을에서는 아직도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을을 지나 들어간 후쿠시마 제1발전소. 발전소 인근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ですから必要最小限ですね。はい。取材されるならばペンと書くもの、ノート、はい。あと申請いただいたカメラと三脚、こういったものを持ち込めます。 시간당 체내 방사선 축적량이 0.01 밀리시버트로 비교적 안전한 구역으로 꼽히는 G존. 방사선 폐기물을 밀폐해 놓은 컨테이너와 저장 탱크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시설물이 바로 방사선에 오염된 물을 저장하는 오수 탱크입니다. 최대 적재 용량이 1,300톤에 이르는데 오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일주일에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G존을 지나 원자로 반경 50m 이내인 Y존으로 들어가자 폭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원자로 건물이 보이고 체내 방사선 축적량은 10배로 뛰어오릅니다. 핵폭발로 고온의 열이 발생하면서 핵연료와 구조물이 녹아내려 원자로에 쌓인 퇴적물의 양은 880여 톤. 퇴적물은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500도 이상의 열을 내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재진은 지난해 동경전력이 투입한 로봇이 촬영한 원자로 내부 영상을 통해 냉각수가 끓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경전력은 고온인 퇴적물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당량의 냉각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적물을 식힌 냉각수에 방사성 원소인 스테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이 섞여 있는데 적지 않은 양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약 300톤 정도가 나오는 지금 쌓인 거는 하루에 150톤 정도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50톤이 어디로 갔느냐? 그냥 알게 모르게. 동경전력은 나머지 절반은 제염 작업을 거쳐 원자로를 순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1m 간격으로 냉각봉을 심어 원자로를 통과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수가 상당한 양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 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일치된 견해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쿄전력은 데이터를 속인 적이 많았거든요. 동경전력은 폐로 작업을 완료해 오염수가 새로 생성되지 않을 때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年から40年という期間を設けて廃炉を進めるというプランにしています。で、そのですね、最終的なあり方についてはですね、まだその全て元に戻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まだ議論がある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今後ですね。 동경전력은 사고 이후 니가타의 제2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게 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광양시의 올 상반기 인구 유출은 가장 심각했는데요. 큰 폭의 인구 감소세에 맞춰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폭이지만 인구 증가세를 이어온 광양시. 2010년 15만 명을 밑돌았던 인구는 다음 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춰 어린이 보육재단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는 광양시의 인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전남의 순인구 유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 올해 상반기 인구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천 명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출로 관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거 발령하고 그다음에 1년 미만의 그 단기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직장이 변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 등에 따른 학교 그리고 이제 이사 등으로 인한 그렇게 저희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상반기 출산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5% 넘게 상승했다며 홍보에 나섰지만 취재 결과 올 상반기에 잠깐 상승했을 뿐 최근 2년 동안 전체 출생아 수를 보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과 환경 등 인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여기에 지자체별로 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광양시 역시 적극적인 개발과 분양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경쟁 속에 차별화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독특하게 발전을 시키고 두 개 권역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지여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에 불만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도시 구조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현재 정책들이 인구 정책과 얼마나 맞물릴 수 있을지가 중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마다 수천 명의 전입 전출로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겪어온 광양시. 이번 통계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내년 전남도 현안 예산 6조 7천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양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21억 원,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33억 원 등 전남의 현안 예산 6조 7천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 해안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은 오는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회에서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여수 낙포부두의 리뉴얼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오랜 논란이었던 부두 안전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에는 부두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원료와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산단 입주업체들의 우려가 큽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구조물이 녹슬고 파손돼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낙포부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뉴얼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지 4년여 만에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600억 원. 오는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5년쯤에는 안전성을 갖춘 새로운 부두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두를 이용하는 여수 산단 입주업체들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예타를 통과한 리뉴얼 계획은 5개 선석 전체를 철거하고 3개 선석과 파이프라인 등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공사가 진행되는 3년 동안은 부두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돼 원료나 제품 수급에도 차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선석이 3개로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채선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선으로 인해서 화물이 제대로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주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체 항구나 외국으로의 허브 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또 이들 부두 이용사를 통해 30여 곳의 여수 산단 기업들이 원료를 공급받고 있어 연쇄적 생산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일부 부두를 철거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우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 기초자료조사 영역을 하면서 부두 운영사들하고 같이 그 낙포 리뉴얼 추진 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그 부분을 운영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여수 산단의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달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여수 시민 9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7%가 여수 산단이 환경오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이 밖에도 안전사고와 빈부격차, 지역 갈등 유발 순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61%는 여수 산단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어 다양한 후원과 지역 구매, 행정 협조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그 구조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구조물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길래 경찰은 그동안 무너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경주 모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구조물과 천정을 이어주는 4개의 철제 기둥 중 맨 안쪽 것의 용접이 떨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전문 학회에 의뢰한 결과 이 클럽에 설치된 두께 1.4mm짜리 철제 기둥이 감당할 수 있었던 무게는 복층 구조물 1제곱미터당 35kg. 학회가 사고 당시 몸무게 70kg 성인 40명이 올라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복층 구조물 1제곱미터당 123kg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3.5배가 복층 구조물에 가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는 정상 자재에 비해 가격이 6분의 1에 불과한 값싼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 이후 3년 동안 복층 구조물이 운영되면서 피로가 누적돼 있었다며 그동안 무너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탄식했습니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으로 구조물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은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고 전 업주와 시공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25명인 것으로 알려진 부상자는 9명이 추가돼 34명까지 늘었는데 사망자 2명을 포함해 클럽 사고 사상자는 36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해준 광주 서구의회의 특혜성 조례 제정 경위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 등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남대 양 캠퍼스 간 균형적인 예산 투자와 학과 재배치, 학생 정원수 재조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005년 당시 여수대학교와 전격 통합한 이후 양 캠퍼스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불만과 여수 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3개 대학교와 순천형 교육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관내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등 3개 대학과 함께 순천형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교육협의체 구성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대학생 지원과 공동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16개 기초지자체가 정부의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시군에 대한 인구, 소득, 재정 등 종합평가를 거쳐 전남 지역에서 성장 촉진 지역으로 고흥군과 구례군 등 16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되며 5년마다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광양시가 오는 10월 광양 관광의 달을 말리기 위해 홍보전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5일 국내외 150여 곳의 업체가 참가하는 부산 국제관광전의 창구를 마련해 여행 상담과 체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다음 달 26일 전통 숯불구이 축제를 앞두고 관내 명소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하늘 파랗게 드러난 모습인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낮 동안 중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공기는 어제보다 선선합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했을 때 20도를 밑도는 지역이 오늘은 대부분 지역으로 크게 확대된 모습이죠.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 파주와 대관령은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낮 동안에도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선선한 데다가 비 예보도 없어서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단 9월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다시 가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머물던 정체전선은 찬 공기의 힘에 일본까지 밀려난 모습인데요. 일요일 다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구가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